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나관상 교수입니다. 경기대학교에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되어 사회 맞춤형 AI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AI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변화와 혁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1차 회의 안전 세미나 시리즈는 총 4주차에 걸쳐 소프트웨어 안전가치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 제1주차 세미나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포항공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강교철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교철입니다. 현재 이제 포항공대 명예교수로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선 경기대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를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안전가치 공유 확산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한 4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제가 그 일을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을 받고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건 뭐 어느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제 평소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체계라든지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렇게 그 신호등 체계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스마트 빌딩, 메디컬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공급 문제, 요즘에 이제 그 무기 체계도 센서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다 커넥트되고 이런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그 전투 차량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이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겠죠. 센서라든지 소프트웨어,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또 이제 UCT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원격 진료. 저도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진료한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면은 거기 보면은 처방전을 어느 약국으로 보낼 건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은 가서 가면은 약을 다 준비가 돼 있어 갖고 돈만 내고 그냥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체계가 갖춰지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 갖고 이제 집으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원격 진료하고 집에서 그냥 약을 받을 수 있는 막 그런 걸로 변화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에 타면은 전부 다들 핸드폰 보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뭐 모든 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떤 인포메이션, 인터넷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실 이 광경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양의 엄청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복잡도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잘 융화돼 갖고 돌아감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역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이 자신들이 전부 이 뿌듯한 그런 일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좀 더 이야기가 나기 전에 제 백그라운드를 약간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약 한 45년 동안 아까 그 소프트웨어 쪽에 일을 해왔다고 했는데, 제가 미시간 대학에 있으면서부터 이제 요구공학,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시작을 해갖고, 그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메타 모델링이라는 것을 처음 개발했고, 또 케이스 툴도 많은 케이스 툴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툴들을 갖다 쓰고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세계 최초의 케이스 툴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케이스 툴, 모델링 이런 쪽에 제가 일을 했고, 제가 그 후에 이제 AT&T로 갔습니다. AT&T로 가서 벨코업, 벨랩이라는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주로 한 일은 AT&T에서 엄청난 양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개발하는 거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개선안을 제가 그 상부에다가 계속 올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 재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비슷비슷한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갖고 이걸 체계적으로 재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어플리케이션 제너레이터, 이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서로 이렇게 엮어갖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어플리케이션 제너레이터도 만들고 해서 실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인더스트리에 그 경험을 본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EI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죠. 거기서 이제 재사용을 이제 미국 국방 쪽에 그 인더스트리, 디펜스 인더스트리 그쪽이죠. 그쪽에 이제 확산하는 그런 일을 했고, 포항공대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방법론화하고 이런 그 체계를 만들고 방법론화했고, 또 사실 포항공대에 있으면서 제가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특히 이제 일본에서도 제가 컨설팅을 굉장히 인더스트리에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삼성전자를 가서 거기서 기술 고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5년 동안 제가 그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링 그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는 거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끝났다는 얘기가 없다.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없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만든 순간부터, 릴리즈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하드웨어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마무리라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쉽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키기 쉽게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하게 만드는 거다. 그것이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일단 개발되고 나면은 계속 리팩토링을 해야 된다. 리팩토링이라는 거는 기능은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리팩터링인데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결국은 컴플렉시티를 다루는 거다. 복잡성.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수억 라인의 코드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외부하고 연결이 되고 막 이러는 시대가 지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보면은 그 컴플렉시티라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잡도라는 거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런 복잡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스트럭처링을 해갖고 복잡하지 않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변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보고 이해하고 고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여기에 그 세미나 시리즈의 팀도 뭐냐면 안전가치 공유 확산인데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확장되니까 이것을 잘 검증해 갖고 이게 어떤 안전성, 세이프티나 시큐리티 이런 것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검증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을 보면 이제 대개 요구되는 기능이라든지 재료를 갖다 인풋으로 집어넣으면은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론도 쓰고 또 도구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제품에 필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이러한 필요한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한 속성이 갖춰지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다른 엔지니어링하고 다른 점, 하드웨어 엔지니어링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개발되자마자 유지보수가 시작됩니다. 그 유지보수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있는 기능이 수정되고 있는 기능이 삭제되고 이렇게 이제 그 계속 변화를 하는데 대부분의 개발하는 사람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 혹은 재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떠한 속성을 갖다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보통 빌드인 한다고 하는데 속성이 이 내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선 코렉트니스죠.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겠고 폴트 토러런트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타치된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생겨갖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아주 워스트 케이스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폴트 토러런스 문제겠죠.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understandability. 쉽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modifiability. 쉽게 테스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보통 리퀘어먼트라고 하죠. 요구 사양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 뭐 객체 제한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 도구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하느냐면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코렉트해야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메인테이너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리유저블 해야 되고 테스터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감안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우리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을 다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쉽게 깨지지 않고 물이 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고 이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아까 뭐 얘기한 것을 약간 좀 또 얘기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개발되고 나서 바로 유지보수가 되고 여기에 기능이 추가되고 제거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리팩터링하고 디자인 수정 없이 계속 코드를 복사하고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기업에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하나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툴을 돌립니다. 툴을 돌리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플로그래프, 그 로직 플로를 갖다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툴이 있어요. 그런 툴들 좋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놓고 프로젝트에다 놓고 딱 비춰봅니다. 비춰보면은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프의 그 패턴이죠. 그거가 이제 보이는데 그거는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드의 일부분을 갖다가 싹 복사해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데다 집어넣어 갖고 살짝 수정해 갖고 또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 갖고 비슷비슷한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난무해지고 제가 심지어는 한국에 어느 중소기업에 가보니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쉬운 3개인가의 버전을 그거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의 뭐 90% 이상은 다 같은 거죠.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게 요게 조금 다르고 어떤 커스터머는 요게 조금 다르고 하니까는 그거에 어댑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카피해갖고 그걸 모디파이해갖고 한 53개의 버전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이 이게 뭐 사람을 집어넣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고쳐나가고 자꾸 이 디팩터링 없이 코드를 갖다 여기저기 사실 땜질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 구조가 망가지고 처음에는 구조를 잘 만들었어도 구조가 점점 망가지고 스파게티 같이 엉켜져 있고 코드가 사용하지 않는 코드도 많이 보입니다. 그 툴을 갖다 돌리면은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툴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코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빼버리시오 하면은 절대 안 뺍니다. 그냥 놔두라고. 그런데 그래갖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용하지 않는 코드라고 그냥 놔뒀는데 어떻게 해갖고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보통 브리틀 코드라고 하는데 과자같이 브리틀을 한다는 얘기는 과자같이 부스러진다는 얘기죠. 한 곳을 고치면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한 80% 정도에 달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90% 이상 유지보수에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하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아주 소프트웨어 현장을 보면 굉장히 암울한 그런 현상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보기에는 마치 하드웨어 개발하는 듯이 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거는 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하드웨어 개발하듯이 하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장이 우리나라는 이 국제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그 국제 시장에서 오는 그 요구를 갖다가 그 사양들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은 아마 제가 뭐 자동차 쪽에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같은 것도 유럽에 파는 버전, 뭐 중국에 파는 거, 뭐 각 여러 가지 그 세계 각국에 파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각각 나라별로 사양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제에 그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 그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사항에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느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많은 수정을 해야 되고 테스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납기가 늦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개발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좀 오래된 이 데이터인데 제가 필립스에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은 이게 90년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TV에 들어가는 그 코드가 1000만 라인 이상이 된다. 근데 아마 지금은 아마 1억 라인 이상 아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새로운 TV 모델을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하나씩 나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에 이제 이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면은 새로운 모델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모델이 하나씩 나와야 되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밀 그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연성을 여러 번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유연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메인테너빌리티 이게 기능 변경이라든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꾸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어댑터빌리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요구 사항에 자꾸 어댑테이션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포터빌리티 새로운 하드웨어라든지 OS 플랫폼에 쉽게 탑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인터오퍼러빌리티 요즘에는 스탠드 언론으로 독립돼서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죠. 다 네트워킹되고 다른 시스템하고 인터오퍼레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다음에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대개 이제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유연성 소프트니스에 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 사실 그 소프트웨어 공학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 그동안에 축적된 날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날리지가 소위 프린시플이다, 원칙이다, 공학 원칙이다 해갖고 굉장히 많은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저기 추상화라는 거죠. abstraction. 그다음에 이제 separation of concern, 관심 분리, modularity, 모듈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information hiding, 정보 은닉,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아까 얘기한 소프트니스하고 연관이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앱스트랙션이라는 건 뭐 우리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앱스트랙션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 언어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의사를 소통을 하는데 뭐 추상화는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그 추상화의 관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복잡한 거는 잠깐 미루고 어떤 그 여기 이 레벨 오브 앱스트랙션 어느 수준에서 그 필요한 정보만을 뽑아갖고 추려서 정리하고 그 정리된 인포메이션 모델이면 모델 그 개념이면 개념을 점점 리파인하고 디컴포즈 해갖고 상세한 거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는 자, 그 너무 복잡한 상세한 거는 미루고 하이 레벨에서 그 인포메이션을 정리하고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상세한 거를 좀 추가해 나가면서 그 복잡도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상화는 관점이랑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점이란 거는 다음 장에 그 separation of concern하고 관계돼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뷰 포인트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뷰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인체가 있잖아요. 인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한의와 그 저기 한방병원에 가면은 그 한방병원에 가끔가다 가신 분은 그 혈점이라고 하나 그 침을 놓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 그림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혈이라고 하죠. 그 경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몸에 그게 하나의 관점이겠죠. 사람을 보는 그 침을 놓는 분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정형외과 가면은 이 사람들은 뼈를 다루니까는 아마 그 골격의 그 구조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정보를 갖다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죠. 그것이 관점이고, 그 레벨 오브 앱스트랙션 이런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좀 하면은 좀 잘 나타날 텐데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예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게 이제 추상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뭘 그리는지 잘 모르죠. 조금 좀 이제 조금씩 상세화되고 자꾸 애돼 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애드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면 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 레벨 앱스트랙트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델리베이션 리파인 되고 델리베이션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약간 소프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면적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걸 만들어라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클래스 렉탱글 해갖고 뭐 여기 뭐 자세한 거는 뭐 개념만 그냥 보세요. 여기서 width하고 height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면적 구하는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서클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저 분명히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도 만들려고 그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애드가 될 거랍니다. 말이죠.
이렇게 그 매번 요구되는 걸 갖다 만들면은 이것은 뭐 거의 끝이 없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추상화된, 그러니까는 그 이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또 아니면은 이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것은 일종의 쉐입이겠죠, 쉐입. 그래서 쉐입이라는 추상화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하고, 거기 갖다가 우리가 서브 클래스로 렉탱글을 만들고 서브 클래스로 서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다이내미컬리 그 바인딩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대신대로 추상화해 갖고 정리를 이렇게 자꾸 리팩터링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리팩터링 해 나가면서 이렇게 구조를 갖다가 정리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separation of concern, 관심 분리. 아까 제가 이제 관점이라는 얘기를 abstraction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에 따라 이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갖다 분리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진적인 개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놓고 볼 때 기능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리퀘어먼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unctional, non-functional requirement. 이것이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디자인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구조. 이것이 이제 구현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구현을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separation of concern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가보면은 디자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모듈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일종의 separation of concern이죠.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또 제가 예전에 저 AT&T 있을 때 보면은 이 유저 인터페이스만 다루는 것도 그냥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 휴먼 팩터 같은 걸 고려해갖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합니다. 그래갖고 유저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다가 그걸 갖다가 입력을 해갖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리포트 제너레이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이거 다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는 이것도 separation of concern 이런 식으로 모듈 나누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 separation of concern이라는 것도 우리가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듈라리티는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크고 복잡하니까는 이거를 모듈, 소위 작은 단위, 모듈이라는 걸로 나눠서 개발하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듈라리티를 볼 때 우리가 시스템을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모듈라이즈 된 건 아니죠. 어떻게 모듈화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듈라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나눴을 때, 그러니까 잘 모듈화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개발 단위가 되고 테스트 단위가 되고 변경 가능한 구현 방법을 인캡슐레이트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얘기할 텐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 디시전이 앞으로 변할 거다. 그걸 갖다가 그런 디자인 디시전이 있으면 인캡슐레이션 하나의 모듈에 인캡슐레이트 해갖고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나중에 수정이 됐을 때 그 모듈만 수정하면 되게 다른 모듈에 주는 영향은 최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듈라리티, 재사용 단위가 될 수 있고 또 모듈라리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우리가 모듈라이즈 해놓으면은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듈들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병행해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 잘 나눈다는 의미는 이제 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두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놓고 보는데 하이 코이전, 루스 커플링, 로우 커플링, 루스 커플링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 코이전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듈을 들여다보면은 그 모듈의 구성 요소는 구현에 필요한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졌다. 불필요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모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스 커플링이라는 것은 모듈 간의 의존 관계죠. 그래서 이제 그 결합 또는 될 수 있는 대로 야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커플링을 우리가 그러니까 모듈이 완전히 인디펜던트에 있으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죠. 당연히 모듈 간에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모듈이라면은. 근데 이제 어떤 형태의 디펜던시가 바람직하냐? 이것은 데이터 디펜던시다. 이게 데이터 커플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컨트롤 커플링 같은 거는 우리가 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커플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죠. 자, 내가 1을 던져주면은 뭐를 하라. 2를 던져주면은 또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다른 모듈의 비헤이비어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컨트롤 커플링은 피하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컨텐트 커플링은 절대 피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쪽에 모듈을 갖다가 내부를 고치면은 저쪽 모듈도 다른 모듈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모듈의 내용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컨텐트 커플링입니다. 그런 컨텐트 커플링은 절대 피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C 프로그램 우리가 할 때 저도 C 프로그램 많이 하고 C++ 이런 거 많이 할 때 우리가 포인터를 많이 씁니다. 포인터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데이터 구조를 다른 컴포넌트에 노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피하라는 거죠. 사실 포인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디버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포인터 같은 거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그 랭귀지에서는 포인터를 쓰질 않죠. 안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컨텐트 커플링은 절대 피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인포메이션 하이딩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 구조에는 하이러키를 이루는데 거기에 사이클은 디펜던시의 사이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A가 B에 디펜던트 하는데 B가 또 A에 디펜던트 한다 하면은 이게 디펜던시가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팅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모듈 하이러키에서 맨 밑에 있는 것부터 테스팅한 다음에 디펜던시를 거꾸로 따라 올라가면서 테스팅하고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런 것이 잘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모듈리제이션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한 장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인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을 할 때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린시플 중에 어떤 프린시플이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냐 얘기했을 때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제1위를 뽑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인포메이션 하이딩만 잘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의 70~80%는 없어질 거다. 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 하면은 뭐 저도 이 교단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학생들이 이제 하고 시험에 이제 낸다 하고 냅니다. 그러면은 뭐 정보 은닉하는 거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데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모듈을 아까 모듈리제이션을 해갖고 모듈의 안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모듈 내부죠. 알고리즘도 결정해야 되고 데이터 스트럭처도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이 모듈이 리소스를 갖다가 이렇게 할당하는 거라면은 리소스 엘로케이션 폴리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모듈의 특성에 따라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내부에. 그런데 그 결정 사항들이 내부의 결정 사항들이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딩 한다는 요것이 모듈 내부의 결정 사항이 결국은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하이딩 한다는 거는 내가 내린 디자인 디시전에 다른 모듈의 디자인 디시전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빨리 그거 결정을 해. 그래야지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듈의 디자인 디시전 간에 상호 의존성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 페이퍼 이게 1972년에 파나스라는 사람이 퍼블리시한 건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모듈리제이션 아까 바로 전에 얘기한 그 모듈리제이션의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앞으로 내가 내린 디자인 디시전이 어떤 디자인 디시전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예측해보려는 거예요. 예측해보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디자인 디시전은 모듈 안에 인캡슐레이트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앞으로 어떤 것이 바뀔 건가를 이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해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디자인 디시전은 하나의 모듈에 인캡슐에 감춰라, 하이딩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사실 제가 그 보기에도 이것만 정말 잘하면은 많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가 해결될 거로 봅니다. 이 제가 기업에 나가서 강의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리퀘어먼트 그 아주 제가 그 매니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요구 분석 다큐멘트나 이 디자인 다큐멘트에 꼭 하나 한 칸을 더 둬갖고 무엇이 바뀔 건가를 거기다가 앞으로 어떤 것이 바뀔 거다. 리퀘어먼트는 앞으로 어떤 리퀘어먼트가 바뀔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라. 그래갖고 기술해라. 그 다음에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 디시전을 내렸는데 그 디자인 디시전 중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뀔 건가. 예를 들어서 센서는 센서가 우리가 이 센서하고 지금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이 센서가 앞으로 바뀔 거다. 하면은 그 모듈 센서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모듈은 인캡슐레이트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예측하라는 겁니다. 예측해서 인캡슐레이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저희는 애자일 방법을 써서 다큐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리퀘어먼트 다큐멘트, 디자인 다큐멘트 안 만들더라도 따로 조그맣게라도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봐라. 앞으로 어떤 것이 바뀔 수 있는가. 그래갖고 그거를 좀 남겨라. 이것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태도를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공학 원칙에 대해서는 그 한 4가지 정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희 어떤 대기업에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죠. 대기업에서 이제 사장단이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여기 오신 게 한 10년 정도 전인데 제가 학교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학교에서 시니어라 그랬는지 사장님 바로 맞은편에 저를 앉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프트웨어는 예술 같아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면전에서 그랬어요. 이 회사 큰일 났습니다. 네? 사장님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은 이 회사는 앞으로 문제를 고쳐나갈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저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마 저 전무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은 야, 너 이리 와 그러더니 불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 좀 듣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바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큰 사장님 회의실에 한 40~50명 정도 꽉 찬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짜 예술인가 등등 해갖고 제가 한 10여 개의 퀘스천을 해갖고 제가 거기서 발표를 하면서 답을 하고 사장님은 그 앞에서 그냥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사장님이 야, 왜 이렇게 조그만 방을 했느냐. 다시 해라. 그래갖고 저한테 또 오라고 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강당에 한 1,000명 이상 굉장히 큰 강당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제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아트냐?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아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유니크니스를 추구합니다. 거기는 인투이션, 이 영감, 이런 직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트하고 엔지니어링 사이에 되게 크래프트가 있는데 거기는 유틸리티, 유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아리 만드는 거는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장을 담그잖아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knowledge transfer 어떤 형태냐면 어프렌티스, 도제 형태로 knowledge가 트랜스퍼 되죠.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애큐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스 프로듀스하고 그래서 이제 knowledge가 되게 어떤 형태로 트랜스퍼가 되느냐면은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툴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프루븐 패턴, 프린시플 이런 걸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도 엄연히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게요. 여러 가지 프린시플이 존재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건 몇 가지 안 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프린시플들이 있습니다. 방법론도 정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트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엔지니어링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이제 이 후배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유지보수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커멘트는 내가 적절히 했는가?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은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나? 코이전 커플링 정도 이런 거 이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툴이 코드 인스펙터라든지 여러 가지 커머셜리 어웨어러블한 것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컨설팅 나가면 꼭 그걸 한번 돌려봅니다. 이거 돌려봅시다. 그러면 코이전 커플링 정도 컴플렉시티 계산하는 거,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툴. 컴플렉시티가 저는 한 10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모듈이. 컴플렉시티가 그 정도 넘어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가서 한번 돌려봤더니 한참 들어가다가 그냥 툴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갖고.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보고 유지보수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저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측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측해봐라. 여러 가지 툴을 돌려갖고 그래야지 우리가 계측을 해봐야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메저링 하는 건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리팩터링 계속 하는가. 저도 70년대, 80년대에서 코딩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백만 라인의, 저 혼자 개발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수백만 라인의 코드는 굉장히 큰 코드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맡은 모듈을 항상 리팩터링 했어요. 그래갖고 리팩터링 하는데 50% 이상의 나의 노력이 그냥 들어갔어요. 누가 야, 이 리팩터링이야 얘기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는 리팩터링이라는 터미널로지가 사용되지도 않는 때입니다. 근데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이니까. 이게 나의 얼굴이잖아요. 내가 만든 코드가.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에 그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커넥트되는 사회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많은 시스템에 내장되고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세미나 시리즈의 그 팀도 소프트웨어 안전가치 공유 확산 뭐 이런 팀인데 그 사회적인 그런 책임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지 않을까 혹은 이게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보안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잘 만들어 갖고 검증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내 스스로도 많은 검증을 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게 누군가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나의 기술력의 결정체다. 이게 나의 자존심이고 내 얼굴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단순한 프로그램 코더가 아니라 엔지니어다. 엔지니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만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해야 된다. 누군가는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어야 되고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제가 목소리가 약간 쉬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베이직룰을 아주 예.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내용 중에 그 인포메이션 하이딩 쪽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에 80% 차지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면 우선 실은 이게 이제 그 4주차에 진행이 4주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예. 어쨌든 이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2주차 세미나는 이제 차주 금요일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6분 지금 들어와 계신데 우리 이제 내부 학생들도 대략 한 25명에서 6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것도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음 주 세미나는 더 좋은 세미나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그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그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특히 그 학교 그리고 기업에서의 어떤 다양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강교철 교수님께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1주차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